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실행 코드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 코드는 확장자를 EXE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변수랑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변수는 동그란 점으로, 함수는 구멍이 뚫린 동그라미로, 더 큰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함수에서 그 안에 있는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또 다른 실행 코드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a.exe에 있는 어떤 함수에서 또 다른 실행 코드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윈도우즈에서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각각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워드에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그림을 불러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워드에서 엑셀에서 만든 그래프를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파워포인트랑 워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있던가요? 또는 워드랑 엑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네, 생각해보면은 그러한 별개의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파워포인트와 워드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워드를 주력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 안에서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호출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피스의 예에서 봤듯이 어떤 실행 코드의 함수에서 또 다른 실행 코드의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함수 호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호출되는 함수의 주소를 알면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 이거는 윈도우즈에게 운영체제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모든 실행 코드의 주소를 다 관리하고 있겠죠. 자, 거기에 관련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Local Procedure Call, 줄여서 LPC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같은 운영체제 하에서 동작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끼리 호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RPC라는 것도 있습니다.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서로 간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LPC나 RPC를 사용을 하면 어떤 실행 코드에서 또 다른 실행 코드의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실행 코드는 원래는 실행 코드의 확장자가 a.exe, 로 끝나는 데 반해 이 경우에서의 확장자는 뭐뭐.dll로 끝나게 됩니다. 실행 코드는 실행 코드인데 기존의 a.exe 같은 실행 코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실행 코드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DLL이라는 것은 윈도우즈에서 정의한 이름이고요.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리눅스 환경에서는 확장자가 SO가 붙습니다. 뭐 shared object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LL 코드는 어떻게 만드는가?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mai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컴파일 링크를 하게 되면 a.exe 실행 코드가 만들어지죠. 자, 이때는 콘솔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winmain이라고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 링크를 하면 역시 exe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GUI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DLL을 만드는 방법은 DLL main이라는 함수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 링크를 하게 되면 뭐뭐.dl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winmain, dllmain 유사하죠. 그래서 그 기본 프로그램 형태가 콘솔은 아니고요, 윈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DLL도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 유추했을 것 같은데요. a.exe를 만드는데 a.cpp C++ 언어를 이용해서 실행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호출 당하는 쪽의 실행 코드는 DLL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CPP C++ 언어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a.exe라는 녀석이 b.dll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입니다. 이것도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실행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 녀석을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있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녀석이 실행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소스 코드를 C++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없습니다. 이걸 왜 a.cpp C++로만 작성해야 되느냐 라는 제한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쪽을 위한 그 프로그램은 C++로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주얼 베이직이다, 파이썬이다, C샵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언어마다 함수를 호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규약만 일치시켜주면 실행 시간에 어떤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C++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최근 나오는 언어에서는 이 DLL도 해당 언어로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C++를 이용해서 DLL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호출 당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서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함수 호출 방식 컨벤션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이름에 대한 규약인 네이밍 컨벤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출 방식에 대한 규약인 콜링 컨벤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네이밍 컨벤션에는 C 방식이 있고 C++ 방식이 있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방식,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겠죠. 자, 콜링 컨벤션은 파스칼 방식이 있고 C 언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컨벤션을 어느 것으로 맞추는 것이 통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밍 컨벤션은 C로 맞추는 것이 좋겠고요. 콜링 컨벤션 같은 경우는 파스칼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파스칼 언어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더 오래되었고 C보다 오래되었고 더 표준화된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C++ 언어로 작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DLL은 그러니까 C++ 언어로 그 문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이밍 컨벤션은 기본적으로 C++ 네이밍 컨벤션을 따르겠죠. 자, 그래서 그 C 네이밍 컨벤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extern C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요. C++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콜링 컨벤션은 당연히 C 방식을 따르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파스칼 방식의 콜링 컨벤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더바 2개 스탠다드 콜링 컨벤션이라고 해서 std 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int show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int show라는 함수는 네이밍 컨벤션은 C++를 따를 테고요. 콜링 컨벤션은 C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C++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는 환경이었으니까요. 자, 이때 네이밍 컨벤션을 C로 바꾸고 콜링 컨벤션을 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키워드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는데요. 콜링 컨벤션을 위한 배치는 리턴 값이랑 함수명 사이에 오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extern C는 맨 앞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함수,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갖게 된 이 함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어떠한 언어로 되어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C로 작성할 수도 있고 C++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정보를 더 알아야만 합니다. 자, 뭐냐면 b.dll이라는 그 실행 코드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함수는 이런 표준 함수 호출 규약을 따르도록 했지만 어떤 것들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dll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별도의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b.dll이라면 b.df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에 library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요. export라는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library 뒤에는 따옴표 b, b.dll 할 때 요 파일 이름을 집어넣어 주고요. export 밑에는 b.dll에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이 콜링 컨벤션이랑 네이밍 컨벤션을 표준화 시켜 놓은 함수들의 목록을 나열해 줍니다. 자, 요 예에서는 show란 함수랑 draw란 함수가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실행 코드가 있는데요. 실행 코드에서 또 다른 실행 코드에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 LPC일 수도 있고 RPC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때 이쪽 함수를 호출 당하는 녀석을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뭐 서버 또 그리고 사용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쪽은 기존의 EXE가 아니고요. DLL이라는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물론 리눅스 계열에서는 so라는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자, 이때 함수의 호출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실행 코드의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언어에는 무관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언어마다 함수를 호출하는 규약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 규약을 일치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밍 컨벤션은 C로 맞춰주고요. 콜링 컨벤션은 파스칼 방식으로 이렇게 맞춰 줍니다. 이렇게 맞춰줌으로써 함수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b.def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함수의 이름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990년이고요. 2021년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포터블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이 당시에는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는 크기가 아마도 2점 몇 인치고요. 이거는 뭐 5.25인치입니다. 그 정도 크기를 갖고 있었고요. 자, 이 녀석의 용량이 얼마였냐면 1.2MB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이 녀석은 나중에 나온 건데요. 1.44 잘못 썼네요. 네, 메가바이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쓰고 있는 녀석은 USB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용량이 뭐 128기가, 물론 요건 아직까지는 비싸지만 적어도 32기가, 뭐 16기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용량 차이가 굉장히 나죠. 자, 기가는 메가의 1000배죠, 그죠? 엄청난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하드디스크인데요. 컴퓨터에서 자료를 계속해서 저장하려면 그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되죠. 물론 요새는 또 SSD를 많이 쓰는데요. 하드디스크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였냐면 둘 다 시게이트, 둘 다 시게이트 모델인데요. 20MB입니다. 20MB고요. 자, 지금은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TB. 예, 용량 차이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테라는 기가의 1000배고요. 메가의 또 1000배죠. 그래서 얘에 비해서 동그라미가 기가로 가려면 1000이 있어야 되고 또 테라로 가려면 또 1000이 있어야 되죠. 이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그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 당시에 이게 1,000원, 2,000원 했던 것 같고요. 자, 이거는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컴파일링 링킹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요. 자, 소스 코드를 그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요. 그래서 a.c라는 그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소스 코드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컴파일링을 하면 a.obj가 만들어지고요. b.c라는 소스 코드는 b.obj, d.c는 d.obj, e.c는 뭐 e.obj. 자, 컴파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들을 하나로 이제 뭉쳐서 OS에 맞게 그 실행 코드를 작성을 하라는 것이 그 링킹이라는 링커의 역할이고요. 링커가 링킹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들어있던 a.object의 이름을 따서 a.exe라는 실행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박스의 크기는 파일 사이즈를 좀 그 고려를 했고요. 제가 적당히 좀 크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OBJ 파일이 합쳐져서 뭔가가 만들어질 테니까 요거의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그 파일의 크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파일 사이즈라는 거는 결국은 이 파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 저장을 되냐면 그 디스크에 저장이 되죠. 네, 뭐 HDD, 하드디스크, 옛날로 따지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요새는 SSD에 저장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여러 개의 파일로 나뉘어진 OBJ 파일들을 a.exe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녀석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훨씬 그 사용하기가 그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묶어서 뭐뭐.lib라는 파일,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예, 똑같습니다. 컴파일링하고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해서 lib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a.obj랑 lib 파일이랑 링크를 시키면 a.exe 실행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 설명을 위해서 앞 슬라이드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나타냈는데요. a.c는 a.obj 컴파일을 통해서 a.obj, 또 b.c는 컴파일링이랑 뭔가를 좀 더해서 b.lib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링킹을 하게 되면 여기 크기랑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그 크기의 실행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K.C라는 프로그램이 K.exe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A.ex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 모두 공통의 b.lib라는 라이브러리를 링킹을 해서 실행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a.exe, k.exe의 파일 사이즈는 요 b.lib의 크기를 감안해서 그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윈도우를 크기를 바꾸고 이동하고 뭐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시키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이랑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들은 당연히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이브러리들이 항상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 프로그램들이 이 파일 사이즈가 상당히 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90년대에 그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비싼데 그때 그 하드디스크 용량을 금방 꽉 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잠깐 다시 앞 슬라이드로 왔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의 그 전신이 윈도우 3.0부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요. 그게 언제 나왔었냐면 1990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90년대에 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그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20메가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윈도우즈를 설치하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인스톨 하게 되면 상당한 그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바로 DLL이라는 그 실행 코드를 만들어 냈는데요. 기존에 링킹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의 실행 코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DLL 다음과 같이 B.C에서 B.lib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링킹을 통해서 B.dll을 만듭니다. 실행 코드니까 링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요. 이때 링킹을 하면은 A.exe가 만들어지는데 A.exe와 기존과는 달리 살짝만 원래 A의 역할을 하던 부분이 이 윗부분이었다라면 이거는 그대로 있지만 살짝만 더 추가된 크기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B.dll에서 제공하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려면 뭐 적어도 진입점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입점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만 살짝 추가가 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디스크 사이즈를 좀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K.exe는 역시 이 정도 크기였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A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고요. B.dll은 실행 시간에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앞에서는 그 A.exe, K.exe가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디스크 공간이 이렇게 네 칸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B.dll을 만들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디스크 용량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은 1990년대에 그 디스크 용량을 세이브하기 위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뭐 디스크를 그렇게 세이브할 일은 없습니다. 용량이 충분히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DLL은 나오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핵심 알고리즘은 그 DLL로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DLL로 만들어서 DLL은 실행 코드니까 상대방이 가져가도 이렇게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그 어떤 알고리즘을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라이브러리는 DLL로 제공을 하고요. 물론 이제 소스 코드는 그리고 UI는 소스 코드를 사실은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작성할 때 얘는 소스 코드를 UI로 주로 작성을 하는데 UI 용도로 주로 작성을 하는데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요. 그 중에 공개하기 싫은 핵심 알고리즘은 DLL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이고요. 또 그 사용하는 엔트리만 그 변하지 않고 똑같다면 프로타입만 변하지 않고 똑같다면 b.dll에서 실제로 구현한 내용을 바꾼다면 a.exe는 건드리지 않고 b.dll만 다시 교체해 준다면 새로 프로그램을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 보면 인터넷에서 게임할 때 보면은 막 뭐뭐.dll 파일들이 막 다운받아지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된 금방금방 업그레이드된 그 기능을 활용할 그 클라이언트한테 쉽게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파이썬을 많이 쓰잖아요.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니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이큐티나 이런 걸로 UI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동작하는 핵심 알고리즘은 DLL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도 보호를 하고요. 보호를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이썬은 그 프로그램하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포문을 중첩해서 몇 개 쓰면은 처리 속도가 아주 굉장히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C++ 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런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DLL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DLL의 특징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A.exe라고 했을 때는 콘솔에서 A.exe를 타이핑하고 엔터 누르면 뭔가 실행이 되죠. 아니면 그 탐색기에서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것을 독자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장자가 EX인 경우에는 독자 실행이 가능한 실행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반해서 DLL도 실행 코드이긴 하지만 얘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한다던가 콘솔에서 b.dll 엔터를 치더라도 전혀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독자 실행 불가능한 실행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자 실행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b.dll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실행이 돼야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그 DLL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 DLL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DLL을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함수까지 그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실행 코드가 이 DLL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 얘를 실행을 하면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이 함수들의 주소 체계를 실행을 한 프로그램의 주소 체계로 가져옵니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a.exe가 b.dll을 실행을 하고 나면 이것이 한 몸인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그 윈삼이 함수가 3개가 있는데요. 윈삼이 API라는 게 결국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 함수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함수들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가지 그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DLL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 함수 이름이 바로 load library라는 함수입니다. 자, load library라는 함수는 그 파라미터로 DLL 파일에 이름을 넘겨주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을 가리킬 수 있는 h 인스턴스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리턴 값이 h 인스턴스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시키고 나면요,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바깥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함수의 주소를 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주소를 알아온 함수가 바로 get procedure address라는 함수이고요. 자, 주소를 얻어와라. 그러면은 얻어올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알려줘야 되죠. 자, 첫 번째 인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요, 이 프로그램의 파일 그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함수의 그 주소를 리턴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DLL 프로그램 실행 코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종료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거를 담당하는 함수가 바로 free library라는 함수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파이썬이나 C샵이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그 여러 가지 언어를 이용해서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때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C++ 또는 뭐 C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굳이 얘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코딩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걸 그대로 다시 써줬는데요.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함수, 뭐 편하게 DLL 함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DLL 함수, DLL이 제공하는 함수를 정의하려면 extension standard call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어서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f 파일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DLL 만들 때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랑 그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DLL 함수를 제공하는 그 쪽에서는 언더바 2개, declare spec, DLL export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에서는 declare spec, DLL import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적어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D 이어서 실습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DLL 함수, DLL에서 DLL
그 실행 코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함수 단위인데요. 함수 단위를 클라이언트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확장한다는 거는 클래스를 서비스해 줄 수 있으면 클래스를 서비스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또 MFC에서는요. MFC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넣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왕 DLL을 설명을 하는 김에 방금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원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함수만 제공하기보다는 클래스 자체를 서비스를 해주면은 훨씬 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긴 할 텐데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 얘는 객체를 나타내는데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객체라는 것이 그 안에 변수랑 함수랑 묶어 놓은 것이라고 그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물론 어떤 함수가 어떤 그냥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방금과 같이 빨간 테두리가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것을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지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예, 답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렇죠? 네, 바로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좀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그 인캡슐레이션, 또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인캡슐레이션이랑 인포메이션 하이딩은 이제 OOP의 기본 원칙이 되죠. 그래서 제가 OOP를 설명할 때는 얘는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랑 인헤리턴스를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설명할 때 인캡슐레이션,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또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캡슐레이션, 인포메이션 하이딩이 기본 OOP의 기본 원칙인데 다음과 같이 어떤 함수에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함수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을 해주는데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하지 말자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 인캡슐레이션, 인포메이션 하이딩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로 둘러싸여져 보호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체 지향의 기본 원리를 깨트려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함수를 서비스해 주는 것보다 객체를 서비스해 주는 것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쪽 클라이언트를 MFC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허용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AFX, EXT 클래스라는 키워드이고요. MFC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원하겠죠? 야,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MFC만 이용할 때 이 클래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쪽이 MFC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좀 가능하면은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방법으로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뭐냐면요. OOP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프로그래밍 기법을 좀 잘 정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뭔가 창을 하나 이렇게 내는 겁니다. 창을 살짝 내서 외부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낸 창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만드는 그 구체적인 그 코드는 프로그래밍 기법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문의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해서 뭔가 해결한 그 방법인 창을 내는 것을 창을 냈고요. 그 창의 이름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알아두면 사실은 되게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라는 창을 날 수 있는 이 기법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COM이라는 것입니다.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 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방법이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는 똑같은 그 기능을 하는 것을 RMI라고 합니다.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이라는 말의 약자고요. 자, 방금 설명한 콤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외부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외부로 확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콤이라는 것은 MS 계열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바 계열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깔려 있는 상태에선 RMI라는 것을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윈도우즈에 있는 그 실행 코드인데, 이거는 자바에서 만든 또 실행 코드 일지라도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플랫폼, 뭐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운영체제를 대신해서 윈도우즈 플랫폼, 자바 플랫폼이 서로 다른데도 호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플랫폼으로 웹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퍼블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인디펜던트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속성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웹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웹을 통해서 플랫폼에 상관없이 어떤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호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함수를 오픈 A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아마 오픈 API라는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내 프로그램에서 구글 지도를
내 프로그램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지도를 띄울 수 있는 API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때 그런 구글 지도를 띄우는 그 함수를 오픈 API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글 오픈 지도에 대한 오픈 API 함수를 이용해서 내 프로그램에 지도를 띄울 수 있도록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DLL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콤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픈 API. 자, 마지막 그 강의 내용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실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다. 실습 자체는 굉장히 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 실습에서는 이제 두 개의 파일을 만들 텐데요. b.dll이라는 파일을 만들 테고요. a.exe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 DLL에서는 DLL main이라는 함수를 하고 내가 서비스하고 싶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자, 평상시대로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거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자, 얘를 사용하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show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 적어도 여기서 컴파일을 하려면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는 DLL export라고 써주고요. 여기서는 DLL import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그림에서 DLL도 윈3위로 만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도 윈3위로 만드는 경우를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쪽을 MFC로 만들 수도 있고 C샵으로 만들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쪽도 MFC로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윈3위보다 MFC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MFC로 만든다면 메인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myapp에 thapp 뭐 이런 코드가 있을 테고요. 만드는 것 이거랑 상관없이 개발자는 이것만 잘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그 C샵에서 DLL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용하자 하는 DLL을 다음과 같이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함수, 예를 들면 move window, 윈3위 API 함수를 move window라는 것이 user32.dll이라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불러드리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코드 내에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server.dll은 예제로 만든 DLL인데요. 그 안에 sq라는 스퀘어 루트를 계산해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앞단에서 정의를 해주고 메인에서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파이썬에서의 그 클라이언트 쪽 예제인데요. 자,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 import가 빠졌네요. import가 아니고 from이죠. 네, from ctype import 별표, 그다음에 import ctype.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뭐 WinDLL 이런 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load library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DLL 프로그램을 갈로 안에 있는 DLL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겠죠. 그다음에 맨 밑에 cdll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에서처럼 얘가 제공하는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SQ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함수의 주소를 얻어내고 그 함수의 어떤 인자랑 리턴 값이 있겠죠. 그 인자랑 리턴 값에 대한 파이썬에서 제시하는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